안녕하세요. 저는 35년 동안 노년 식습관과 영양 관리를 연구해온 김세윤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며 열심히 드시는 바로 그 음식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설탕보다 더 빠르게 독성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른 채 매일 드시더군요. 저는 연구 현장에서 이런 이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면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는 위험 요소를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시면 젊을 때와 달리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해독 능력도 약해지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을 자주 받으십니다. 밤에 속이 쓰려서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혹시 요즘 이런 음식 드시고 불편함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나이 탓만이 아니라 음식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 제 이웃 어르신이 계십니다. 연세는 직접 밝히지 않으셨지만 자녀분들이 걱정할까봐 속이 더부룩해도 참고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아침마다 건강에 좋다며 생마늘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마늘이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또 혼자 사시니까 편리하다는 이유로 냉동볶음밥을 자주 데워 드셨고 간식처럼 떡과 빵을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식사 후에 가스가 찌르르 올라오고 밤마다 속이 쓰려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분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생마늘의 강한 자극, 냉동식품 속 과도한 나트륨, 소화가 잘 안 되는 떡과 빵이 모두 합쳐져서 장과 위를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 조언을 듣고 작은 습관을 몇 가지만 바꿨을 뿐입니다. 생마늘은 익혀서 드시기 시작했고 냉동식품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만 드셨습니다. 떡 대신 죽을 자주 드시고 빵도 부드러운 종류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2주 후에는 장이 훨씬 편안해지고 몸이 붓는 느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70세 이후 더 위험해지는 음식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70세 이후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 5가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싹이 난 감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에서 싹이 나도 그냥 싹만 떼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국내 식품안전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솔라닌은 특히 노년층의 신경 반응을 훨씬 더 크게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나이 들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72세 박영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싹이 난 감자를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드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손발이 저리고 메스꺼움을 심하게 겪으셨어요.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 감자 때문이었습니다. 감자는 반드시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초록빛이 조금이라도 돌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독성 반응이 훨씬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감자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냉동 가공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냉동 볶음밥이나 냉동 만두를 자주 드시는데요. 이런 식품들의 나트륨 함량이 노년층에게는 정말 큰 과부하를 줍니다. 한국영양조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냉동식품 한 팩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적정 섭취량의 2배가 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69세 이상 철님은 매일 저염 도시락이라고 믿고 드셨습니다. 포장지에 건강식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혈압 변동이 심해지고 몸이 자꾸 붓더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성분표를 자세히 보니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냉동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먹기 전에 물을 2컵 정도 마시면 나트륨 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짜게 느껴지지 않아도 실제 나트륨 함량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냉동식품 뒤편에 있는 성분표를 꼭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은 생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나이 들어 얇아진 위벽에는 상당한 자극을 줍니다. 해외 식품생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위 점막이 알리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75세 정명수님은 건강을 위해 생마늘을 하루에 2쪽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속쓰림이 심해지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 하셨어요. 제가 익혀서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생으로 드실 거라면 식후에 반쪽 이하로만 드세요. 특히 빈속의 생마늘은 절대 금물입니다.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위염이나 궤양까지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면과 떡과 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침 분비가 줄어든 노년층에게 소화 부담을 크게 줍니다. 국내 노화 연구 결과를 보면 7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침이 적으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위장으로 내려가니까 소화가 어려워지는 거죠. 78세 서정우님은 떡을 정말 좋아하셔서 자주 드셨는데요. 점점 가스가 심하게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바꾸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됐어요. 면이나 떡을 드실 때는 부드럽게 충분히 끓이시고 작게 썰어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양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빵도 딱딱한 종류보다는 부드러운 종류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혹시 식사 후에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양파, 콩 같은 포드맵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노년층의 장에 가스를 심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장 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포드맵 식품을 섭취했을 때 노년층에서 가스 발생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장 속 미생물이 이런 성분을 분해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70세 최은희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사과를 1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계속 부풀고 설사를 반복하더라고 하셨어요.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사과는 하루에 반쪽 정도만 드시고 양파와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콩도 충분히 불리고 삶아서 독성 성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불편한 음식이 있다면 양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신 뒤에 배가 쉽게 더부룩해지시나요?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 확장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이후 몸을 지키는 안전한 식습관 실천법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면 위장이 충분히 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위산이 역류하기 쉽고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녁은 6시 이전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면 잠자리에 들 때도 불편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평소 저녁을 몇 시에 드시나요? 다음으로 물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몸속의 독성 찌꺼기를 씻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드셨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위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1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채소를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채소는 건강에 좋지만 생으로 먹으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채소는 익혀 먹어야 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너무 차가운 샐러드는 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데치거나 삶아서 부드러운 상태로 만든 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는 꼭 익혀 드세요. 평소 채소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빵 대신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빵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죽이나 수프를 선택하면 위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죽은 이미 부드럽게 끓여져 있어서 소화하기 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죽을 만들 때 소금을 과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늘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하루 한 끼 정도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대체해서 위장에 휴식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나요? 과일 섭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과일도 나이에 맞는 적정량이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과일은 하루에 반 개를 기준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 같은 큰 과일은 반쪽만 드시고 바나나는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과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식사 속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천천히 씹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로 위로 내려가서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드세요. 식사 시간도 최소 20분 이상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공기도 함께 삼키게 돼서 가스가 더 많이 차게 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최소 2시간 정도는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가스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는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뿐만 아니라 당류와 지방 함량도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식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실제로는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읽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하고 소화 기능도 더 원활해집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위장이 혼란을 겪고 소화 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드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음식들이 70세가 넘어서면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해독 기능이 약해지면서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 주는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죠. 잘못된 상식으로 계속 먹으면 독이 되지만 몸에 맞게 익히고 줄이고 바꿔 먹으면 바로 약이 됩니다. 싹이 난 감자, 나트륨이 많은 냉동식품, 생마늘, 질긴 면과 떡과 빵, 그리고 포드맵 식품들이 왜 위험한지 이제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런 음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화 불량으로 시작해서 장 건강이 나빠지고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속쓰림과 더부룩함, 가스참, 그리고 붓기가 계속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밤에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장이 편안해집니다. 가스가 차는 느낌이 줄어들고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몸에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피로감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생마늘을 익혀 먹고 냉동식품을 줄이고 떡 대신 죽을 드시고 과일 양을 조절하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싹이 난 감자와 오래된 가공식품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냉장고 정리가 끝나면 앞으로 장을 볼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 함량을 체크하고 가공 정도가 낮은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식사 시간도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저녁은 6시 이전에 마무리하고 물은 1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마시세요. 생으로 먹던 채소는 익혀서 드시고 빵 대신 죽이나 수프를 선택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식습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몸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속편한 음식 조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지는지, 반대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식습관이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